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연습 문제 풀이입니다. 자, 다음 중 빅데이터 플랫폼의 주요 요소 기술이 아닌 것은 주요 요소 기술입니다. 주요 요소 기술이 아닌 것은입니다. 자, 먼저 해설을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의 요소 기술에는 데이터 생성 기술, 그리고 수집 기술, 저장 기술, 그다음에 공유 기술, 처리 기술, 분석 기술, 시각화 기술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답이 뭐예요? 데이터 복구 기술입니다. 복구 기술이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워본 적이 없죠. 그 복구 같은 경우는 뭔가 지워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떻게 해당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저장 기술이나 어떻게 뭐 이렇게 처리 기술에 뭐 서브 기술로 들어갈 수 있을지언정 복구 기술 자체가 메인은 아니라는 것이 주요 기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원천 데이터로부터 필요 데이터를 추출, 엑스트랙트, 변환, 트랜스폼, 적재, 로드 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용어로 옳은 것은, 자, 제가 문제를 읽으면서 답을 다 말씀드렸어요. 결국 뭐예요? ETL이죠. 자, 이건 참 쉬운 문제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빅데이터 플랫폼의 수집 기술입니다. 아닌 것은, 자, 아닌 것은이에요. 자, 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크롤링 수집 기술이죠. ETL 수집 기술이죠. 클러스터링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클러스터링은 수집 기술은 아니에요. 오픈 API 수집 기술이죠. 클러스터링은 뭐예요? 분석하는 거죠. 군집화. 자, 우리 군집화하는 거는 그 분석에서 사용되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맵리듀스. 자, 우리 맵리듀스 나왔어요. 맵리듀스의 데이터 처리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순서대로인 겁니다. 자, 먼저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맵리듀스 데이터 처리 과정은 데이터 분할. 자, 맵 처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먼저 분할해서 스플릿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맵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셔플을 합니다. 그리고 리듀스 단계로 이어집니다. 답은 뭐예요? 스플릿, 맵, 셔플, 리듀스. 자,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빅데이터 플랫폼의 등장 배경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처리 복잡도 증가. 그렇죠. 그다음 데이터 구조의 변화. 그렇죠. 데이터가 구조가 다양해졌고 변화가 많이 됐어요. 처리 신속성 빠른 걸 원해요. 자, 근데 처리 유연성 증대. 자, 이렇게 답이 보면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듣다 보면 이게 처리 유연성이 아니라 분석의 유연성을 우리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데이터 처리 유연성이 아니라, 보시죠. 해설을 보면 데이터 분석의 유연성의 증대를 원하게 돼서 우리가 등장 배경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빅데이터 플랫폼의 부하 제어 기능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자, 컴퓨팅 부하, 연산이죠. 그리고 분석 부하, 그럴듯해요. 근데 이거 답은 분석 부하가 될 것이고요. 네트워크 부하 제어, 그리고 저장 부하 제어했습니다. 분석 부하 같은 경우 연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컴퓨팅 부하 제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딥러닝 분석 기법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문제는 오답으로 우리가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 딥러닝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머신러닝이, 우리가 보면은 머신러닝이 포괄적이죠.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트레디셔널 머신러닝이냐 아니면 여기서 그 딥러닝이냐를 가지고 머신러닝이라고 결국은 우리가 통칭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머신러닝의 분석 기법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답을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는 딥러닝이라고 했어요. 딥러닝. 그래서 딥러닝 분석 기법 아닌 것이기 때문에 LSTM, RNN, 오토엔코더는 다 우리가 딥러닝의 기술입니다. 근데 KNN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트레디셔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맞지만은 우리가 그 딥러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기계학습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딱 보면은 이런 건 이제 약간 찍기 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딱 봐도 지도학습, 그다음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다 지도학습이란 말 들어갔어요. 근데 시뮬레이션 학습 이거면 이게 약간 좀 생뚱맞죠. 그래서 이렇게도 사실 고를 수는 있어요. 물론 이렇게 답을 드리는 게 이게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은 내가 정 모르겠다, 공부 덜 됐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도 찍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린 것이고요. 정확한 해설로는 기계학습의 종류로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자, 다음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상의 주석 작업입니다. 딥러닝과 같은 학습 알고리즘이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표식 작업. 이게 중요한 건 표식 작업이라는 표식 작업, 보통 라벨링이라고 하는데 표식 작업 무엇이라 하는가? 이건 암기 문제예요. 자, 답은 뭐예요? 애노테이션이죠. 답은 애노테이션인데 이게 좀 다른 답도 약간 그럴싸하죠. 무슨 이노베이션, 이밸류에이션, 애그리게이션 하는데 이거 조금만 우리가 그 학습만 해봐도 애노테이션이 될 거라는 걸 금방 이건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개인정보가 무엇이냐? 개인정보가 어떤 걸 개인정보라고 대드냐? 무엇이 개인정보냐? 이 판단 기준은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예요. 자,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한다. 맞죠? 개인과 인격체를 갖춘 법인으로 한정한다. 법인은 아니죠. 그리고 정보의 내용이나 형태 등의 제한이 없다. 그렇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답은 뭐예요? 법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나왔죠. 개인 정보잖아요. 그래서 법인은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을 한정한다는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기본 3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그 기본 그 3법 같은 경우는 이걸 따로 학습을 안 해보신 분들, 신문만 좀 많이 보신 분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한 팁인데요. 자, 3법은 뭐냐면 우리가 일명 그 개망신법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의 망, 그 다음에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 그래서 개망신법.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그 제3법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고 국가정보화기본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명도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정보 범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이다. 맞죠? 개인 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 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이다. 맞죠?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자, 내용은 맞아요. 근데 4번 개인 식별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이죠. 설명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주소 및 주민번호, 그다음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 등록번호, 그리고 국내 거소 신고 번호 등 성별, 그다음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 그런데 그럼 보면 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뭐라고 했어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 법을 그래서 문제에 잔류가 되는 게 근데 3번에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번호 등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자, 이거는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한 내용이지 이게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2020년에 개정된 데이터 기본 3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입니다.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익명정보 개념 도입 및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하였다 했는데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익명정보가 아니라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 기본 3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 데이터 기본 3법이라는 것도 중요한 그 내용도 있지만은 법에 대해서 사실 좀 알고 계시면은 문제를 참 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거 약간 법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기본적인 내용을 다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저촉되면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 예, 맞습니다. 특별법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적용됩니다. 네, 맞습니다. 특별법은 그 분야에 또 특화된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 기본 3법 중 특별법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죠.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장 기본법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이나 아니면 신용정보법이 우리가 그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이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신법이 국법에 우선한다. 그렇죠? 새로 나온 게 예전 것보다 우선합니다. 답은 3번.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 기본 3법 중 특별법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일반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개인정보 재식별 시 조치사항으로 옳은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개인정보 자체 비식별을 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그 보호하기 위해서요. 근데 재식별됐다. 그거는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다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첫 번째는 관리자의 동의를 구한 재식별 정보를 계속 이용한다. 안 되죠.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용하면 안 되겠죠.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재식별된 개인정보를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안 되죠. 이것도 보호가 아닌 것이죠. 개인정보가 재식별된 경우 즉시 파기 또는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보호가 되겠죠. 자,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획득한 개인정보는 스스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 절차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절차. 자, 먼저 우리가 해설을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그 제공되고 있죠. 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는 거로는 절차는 그 사전 검토를 하고서 그 다음에 우리 비식별 조치를 하고서 그 다음에 적성성 평가 이게 잘 됐느냐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잘 관리가 이제 그 어떤 재식별이 하지 않고 잘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냐 사후 관리 이렇게 4단계로 우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뭐겠어요? 사전 검토, 비식별 조치, 적성성 평가 그 다음에 사후 관리 이건 어떤 암기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어떤 프로세스 자체를 완전히 이해해버리든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절차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개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데이터를 식별하기 어려운 형태죠. 가공하는 과정은 무엇이라 하는가? 식별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 결국은 식별을 못하게 한다는 것, 비식별 처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비식별화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비식별 방법입니다. 방법이 아닌 것은 자, 비식별화 가명 처리 어떤 이름 자체를 그 본명에 다른 명을 쓴다는 것이 가명 처리 삭제 가장 어떻게 보면 완벽한 비식별화라고 볼 수 있죠. 대신에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의 질이 떨어질 수 있죠. 데이터 범주와 이게 어떤 범주에 속한다는 걸 좀 퉁쳐버리는 거죠. 데이터 표본화 이거는 답이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빅데이터로 인한 위기 요인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데이터 오용 있죠. 그리고 자본주의 심화. 이건 그렇다 보이지만 이건 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생활의 침해. 그리고 책임원칙의 훼손. 이런 게 우리가 위기 요인이죠. 그러면 결국 위기 요인이 아닌 게 뭐예요? 자본주의 심화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답은 뭐예요? 익명화입니다. 자, 익명화에 대한 우리 해석을 보겠습니다. 익명화는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이다. 있습니다.